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그냥 무난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강준호 가명, 나이는 37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결혼한 지 7년 차고요. 그런데요, 아내랑 별거 중이에요. 이런 얘기하긴 좀 민망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딱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항상 저한테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거를 제안했을 때도 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서로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벼랑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섰는데 빗길에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유난히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 듯한 느낌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빨리 회사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큰 도로로 진입하던 순간이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더니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세게 맞았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온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앞부분은 완전 찌그러져 있었어요. 다리는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허리도 무슨 쇠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묵신거렸죠. 아, 이게 끝인가? 싶은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119 불러 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실어날랐는데 그 과정도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동안 비가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던지 어쨌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다리 2군데, 골절에 허리 충격으로 장기 입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행히 보험 처리가 잘 돼서 개인실에 배정받았는데요. 솔직히 사고가 너무 커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 형부. 순간 그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들었죠.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처제 이서영 가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머리도 띵하고 당황스럽고 약간은 민망하기도 하고요. 평소 밝고 화려했던 서연이 모습 그대로였는데 하필 이 상황에서 마주치니까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연이는 첫눈에 저를 알아본 듯 했어요. 진짜 형부 맞네요? 라면서 씩 웃는데 전 그냥 어리둥절해서 서연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과 어색함이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걸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요.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차분하고 단아한데, 서연이는 그야말로 날랄리 스타일이었죠. 뭐랄까, 늘 화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달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을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모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그 화려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어요. 처음엔 그냥 오랜만에 본 반가움의 형부. 잘 지냈어요? 하면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사람 마음을 찌르는 거 있죠. 분명 환자로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녀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서연이가 곁에 있을 땐 병원 특유의 삭막함도 덜 느껴졌달까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간호였어요. 링거 꽂아주고 찜질팩 깔아주고 침대 옆 물건을 대신 집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저한테는 조금씩 더 각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서연이가 링거를 꽂으면서 제 팔을 잡을 때 손길이 유난히 부드럽다든가 찜질팩을 받고 주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가 링거 바늘을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유니폼 소매를 걷어붙이며 형부, 손 좀 가만히요 하는데 그때 소매 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팔목이 괜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 얇고 매끈한 팔목이 눈앞에 오래 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서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건데도 제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링거를 갈아주거나 침대를 정리하면서 스치는 손길, 물 한 잔을 건네며 살짝 미소 짓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점점 더 적극적이었어요. 형부, 이건 좀 불편하시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침대 높이를 조정해 준다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하고 싱긋 웃으며 나가곤 했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서연이가 병실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엔 괜히 쓸쓸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긴장이 되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몸도 엉망인데 왜 제 마음은 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형부, 이제 링거 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처음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서연이가 병실에 들어오면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소변이 마려웠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몸이라 어쩔 수 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죠. 서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익숙한 듯 물었어요. 형부, 소변 보실 거죠? 이제는 이 질문도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용기를 준비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민망했지만 이젠 그 감정도 좀 덜해졌달까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머쓱했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머리로는 간호사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손끝이 스치거나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을 칠 정도가 된 거죠. 그날도 서연이가 일을 도와주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농담 하나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서연이 남편은 좋겠다. 서연이가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아잉 집에선 안 해요. 형부만 특별 대우죠. 그 순간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게 흘렀어요. 서연이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죠. 그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서연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형부, 하고 싶은 게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서연이는 그냥 웃으면서 다가왔고 입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미 언니와 결혼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감정을 눌러왔대요. 그러다 제가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매일 제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그녀도 감정을 더는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서연이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제가 특별히 간호해 줄게요. 형부만을 위한 간호사가 되어 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랄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냥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거든요.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꾸만 제 곁에 있으려 했어요. 일부러 병실을 자주 찾아오고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챙겨주고 별거 아닌 일에도 제 손을 스치듯 잡거나 가깝게 다가오곤 했어요. 이건 이번 중에 비밀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기대서 이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좀 나아지고 나니까 서연이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입으로는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호출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줬어요. 형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은 화장실을 같이 들어갔죠. 호출은 우리의 비밀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면서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힘들죠?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주말이면 좀 쉬고 뭐 그런 무난한 삶을 살았죠. 결혼도 성실하게 했고 아내랑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난 아내를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존재, 늘 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서연이랑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뭔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질수록 원래 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난 아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내가 갑자기 별거를 얘기했던 그 순간도 난 그저 무덤덤했구나. 혹시 아내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그때는 그냥 서로 거리 좀 두는 게 낫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내도 외로웠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도 다른 감정을 갈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닐까. 근데 웃긴 건 그걸 깨닫게 되면서도 서연이에 대한 감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아내와의 관계가 떠오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내 안에서 내가 묻어두고 살았던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확실해졌어요. 서연이가 나를 흔들수록 아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혹시 아내도 누군가를 보며 나처럼 흔들린 적이 있었을까? 혹은 이미 그럴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면서도 이전처럼 장난스럽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부, 이제 건강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남았지만 결국 삼켜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도 한때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게 끝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 제가 옛날 일을 떠올려 보니 말이죠. 8년 전쯤인가. 딱 제대하고 뭐하고 살지 고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거기서 사촌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한테 공부도 배우고 같이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죠. 옛날 생각하면 참 재밌었는데 아무튼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였어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글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나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에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났나? 어느 날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유치원에 있는 조카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카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에이, 뭐 제가 백수인데 어쩌겠어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근데 와 꼬맹이 녀석 하루 종일 쫓아다니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 하나는 진짜 인정.
저녁 때쯤 되니까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누나는 올 생각을 안 하고 슬슬 짜증이 나서 전화로 좀 타박했죠. 그랬더니 밤 9시가 다 돼서야 누나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술에 잔뜩 취해서 딱 보니까 제대로 삐진 거 있죠? 괜히 오기가 생겨서 나 간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누나가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야, 너 가려고? 맥주 사왔는데 한잔하고 가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누나 옷차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나시만 입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맥주나 한 잔 마시자 하고 눌러앉았죠. 근데 이 누나가 애 재우고 온다더니 30분도 넘게 안 오는 겁니다. 속으로 아, 괜히 기다린다고 했나 싶었죠. 드디어 누나가 방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거 있죠. 이야 진짜 끝내줬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자친구 이야기부터 누나 이혼 이야기까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는 세상 억울한 척 하더라고요. 저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슬쩍슬쩍 누나 다리를 훔쳐봤죠. 아마 제 시선이 느껴졌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너는 성감대가 어디야?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바로 남자가 빨아주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 하면서 맞받아쳤죠. 그랬더니 누나가 피식 웃으면서 어머, 나랑 똑같네? 나도 남자가 빨아주는 게 좋더라 이러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야, 그럼 나도 한번 보여줘봐 하고 밀어붙였죠. 처음에는 누나도 에이 싫어하면서 튕기는 척하더니 제가 그럼 나도 누나 거 보고 싶은데 하고 좀 더 밀어붙이니까 결국 저는 바지만 벗고 누나는 원피스를 훌렁 던졌습니다. 이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누나 쪽으로 돌진 앞뒤 생각 없이 다리에 얼굴을 묻고 정신없이 빨아댔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아야 아프잖아 이놈아 하면서 저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제 소중이를 잡더니 능숙한 손길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5, 6번이었나? 그대로 저희 소중이는 분출해버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타가 몰려오더군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었습니다. 얼른 바지를 주워 입고 나 가봐야겠다. 늦었어 하고 허둥지둥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미안해 애가 너무 심했지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 맛있었어. 다음에 또 애 봐줘 이러는 겁니다. 아, 그 뒤로 누나 전화를 피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 다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뜸해졌죠. 그러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겁니다. 누나의 그 뜨거웠던 밤이 결국 참지 못하고 누나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지금은 서로 시간 맞춰서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가족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짜릿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